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프린트 오늘 새로 받으셨죠, 그죠? 받으셔서 받으셨나요, 프린트? 프린트 받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출 문제를 좀 위주로 해놨고 해서 일단은 페이지 12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21페이지로 가시면은 121페이지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 할 차례 맞죠, 그죠?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할 차례 맞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이제 평가고, 책이 이제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일단은 감정평가까지 전체적인 걸 이제 다 봅니다. 보고 이제 다음 주는 기본소로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쭉 나갈 거니까 이 감정평가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도 이제 제가 천천히 한번 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 가시면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별표를 하나만 쳐보세요. 하나만.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치의 발생 요인이 있고 밑에 보시면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형성 요인이 이제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또 발생하는 이렇게 이제 영역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 요인은 이제 전 국토 공간에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은 그 개별 부동산 자체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가치 형성 요인에서부터 봅니다. 가치 형성 요인.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앞자만 따라서 따라해보세요. 일지계. 일지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일지계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전반적인 거예요. 전반적인 이제 모든 이 국토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지역적 요인, 또 우리가 개별적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이제 일지계라고 이제 보시면서 일반적이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건 이제 그래서 사회적 요인,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 요걸 이제 세 가지를 앞자만 따서 따라해보세요. 사경행. 요 세 가지를 이제 일반적인 게 이제 움직이는데 아직은 느낌이 안 와요. 들어보세요. 자, 일반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역적이라는 자체는 그 지역에 뭐 A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건 개별 요인이에요. 그러면 지역적 요인이에요. 지역적 요인.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개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사경행에서부터 보겠는데, 사회적은 사람과 관련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다는 건, 이 지역에 인구가 안 늘어나요?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되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은 돈, 수입,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조금 우리가 천천히 적어볼게요. 교통체계라고 한번 적어놔보세요. 교통체계의 상태. 교통체계 상태. 그래서 교통체계가 좀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교통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교통에 따라서 가격이 막 바뀔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SRT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SRT가 이제 가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은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지역이 SRT가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여기. 그죠? 그럼 가격에 영향을 안 주겠어요? 영향을 주겠어요? 주죠. 그래서 요거는 전 국토공간에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건 따라보세요. 지역적. 그럼 거기가 여기 생기면 지역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이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건 따라보세요. 개별적. 그럼 내가 만약 여기 SRT역과 떨어져서 있는 게 더 가격이 비싸겠어요? 가까이 있는 게 가격이 비싸겠어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따라서 행정적. 행정적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이에요, 정책. 그러니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제도, 규제, 정책. 그러면 제도나 규제나 정책이라는 거는 정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정책이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줘요. 그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전체적으로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자, 따라서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들어보셨어요? 그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를 잡을 수 있고 비규제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이제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제가 투자를 딱 하려고 그러면 규제적으로 묶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규제 지역이다. 그럼 그냥입니까? 지역이 규제를 묶였습니까? 묶였어요. 그런가요? 그럼 내 지역이, 여러분들 왜 투기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면 나도 그냥이야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적 요인에 보시면은 주거용은 수익성이 중요해요. 주거용은 쾌적성이 중요해요. 편리성이 중요하고 상업용은 수익성이 중요하죠. 공용 생산성이나 비용 같은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개별 요인은 지역이에요, 개별 부동산이에요. 그럼 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가변성, 관련성, 복잡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 전철이 뚫리거나 인구가 바뀐다는 건 안 변해요, 항상 변해요. 가변성이라는 건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따라서 관련이 있다. 관련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전철역이 뚫렸어요. 그럼 뚫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럼 땅값이 어떻게 돼요?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그냥 있어요. 규제를 해야 돼요. 어머 그냥이야 관련돼 있어. 관련돼 있고 항상 복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이제 요걸 알았고, 위에 가시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형성 요인이에요, 이제 발생 요인이에요. 부동산을 우리가 대부분 재화를 공짜로 얻을 수 없고 가격을 우리가 항상 지불해야겠죠. 가격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을 이제 공부해 볼게요. 가치의 발생 요인.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반전 경쟁이에요. 그럼 가격이 결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몰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칠판 주기가 만약에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완전 경쟁은 어떻다? 그냥이다. 물건의 가격이 다 같다. 같죠? 근데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같아요, 틀려요? 그럼 가격을 매기는 평가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 부동산은 불안전하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딱 가격이 매겨지면 평가사가 평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치를 따라서 발생 요인, 가치가 발생되는 그 요인을 보자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시면은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생략이 됐고, 유용성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효용성이에요. 아까 주거용은 수익성이 중요했어요, 쾌적성이 중요했어요, 편리성이 중요했죠. 그죠? 그럼 자, 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알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전철역이 뚫리게 되면은 여기가 주거용이면 안 편리해요, 편리해요, 편리하죠. 그럼 우리가 이 주거용에 대해서 따라해보세요. 편리성, 효용성.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성이라는 효용성에 대한 유용성이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그럼 편리성이 증가하면 이 주택 수요가, 부동산 수요가 안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자, 따라서 상대적 희소성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발생 요인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다 결합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네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가격이 매겨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성. 그러면 땅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토지가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자, 따라서 상대적 희소. 얘보다 희소하다는 거죠. 그럼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안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자, 시험 문제가 만약에 유용성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상호 유기적이어야 돼요. 유기적이라는 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러면 유용성만 있어야 돼?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는 여러분한테 유용성이 없어요? 유용성이 있어요? 존재량이 적어요? 많아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않죠? 다시 얘기할게. 다시 합니다. 내 말 어렵나? 아니, 따로 공기. 공기는 그냥이야 우리한테 유용성은 있어. 유용성은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유용성은 있는데 상대적 희소성은 있다? 없다? 공기는 존재량이 적어요? 많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죠? 그럼 가격을 여러분들이 마시는데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토지는 그냥이야 희소해.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만 있어야 된다? 서로 유기적이 된다. 서로 동시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수요해야 돼요? 유효 수요해야 돼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 수요가 또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는 또 영향을 줘서 자, 아까 이건 공급이니까 이건 따라서 경제적. 경제적인 측면에 우리가 발생요인이라고 우리 나왔었고, 근데 네 번째는 법률적인데, 자, 따라보세요. 이전성. 자, 우리 부동산은 물건을 그냥 이전했다고 돈을 줍니까? 권리를 이전해야 됩니까? 권리가 이전돼야 가격이 발생하죠? 그래서 따라서 권리의 이전성. 권리를 하나 넣으세요. 권리의 이전성. 권리라고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법률적인 측면에 대한 우리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상호 유기적 관계까지 가셨죠? 그다음에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거는 이따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안 나오구나. 그럼 가볼게요. 따라서 가격의 이중성. 자, 가격은 이중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그럼 성격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성격이 두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펜이나 부동산은 자, 갑자기 볼펜 수요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안 올라가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또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럼 다시 가격이 그냥입니까? 하락을 합니까? 하락을 해요. 그러면 수요가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그럼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그냥이야 이중성이 있어.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도 결정된 가격이 다시 이제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안 끼친다? 끼친다. 끼치기 때문에 가격의 이중성이 우리 부동산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형성 요인은 자, 따라보세요. 일치계. 일반적은 그냥요, 이 전 국을 얘기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지역은 그냥입니까? 그 지역에 영향을 줍니까? 이 개별은 개별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항상 안 변한다, 변한다. 변하고 서로 관련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유기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지고, 여기 전철이 뚫려가지고 교통체계 경제적 요인의 형성 요인이 자, 따라서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얘가 전철이 뚫렸기 때문에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한 거죠. 요게 이제 반대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편리성이 증가해서 전철이 뚫린 건 아니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처음부터 야매하면 좀 그런데 따라서 형발. 따라서 형발. 그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줘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가요? 우리 형이 발이 커요. 따라서 형발. 그 다음에
이 형성 요인은 따라서 일찍에 자, 요 발생 요인은 자, 따라서 유상 유의 요거 네 가지는 요거는 형성 요인이에요, 발생 요인이에요. 발생 요인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건 규칙에 좀 내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드리겠고. 그럼 발생 요인이 일찍이에요, 형성 요인이 일찍이에요. 형성 요인이 일찍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형이 발이 커요. 따라서 형발. 그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우리 형이 굉장히 일찍 깨요. 아침에 일자부터 일찍 깨. 그 발이 일찍 깨요, 형이 일찍 깨요. 형이 일찍 깨죠. 분위기가 좋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별표는 하나 쳐놓으셨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은 가격제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넘기셔서 페이지 4페이지 가시면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122페이지 4번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찾으셨습니까? 여기다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아, 이거 무조건 뜹니다. 99% 나와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얘는 가성비가 좋아요. 딱 요 반 페이지가 딱 돼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99% 나오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요걸 이제 먼저 잡을게요. 자, 아까 여러분들 제가 따라서 일찍해. 그러면 제가 어떤 거부터 나왔었죠? 지역적 나오고 개별적이 나왔죠. 맞나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중개업소 가갖고 아파트를 고르실 때 몇 층짜리 몇 년짜리 아파트를 먼저 달라 그래요. 그 지역부터 물어봐요. 그래야지만 시세가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지역 분석이 먼저다. 그럼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요거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데 얘가 유력해요.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어떤 분석이 먼저 한다고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 하나요?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예요. 3번 출구가 있는데 이 대상부동산을 갑돌이가 평가사한테 평가해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개별 분석이 먼저 나요? 지역 분석이 먼저 나요? 지역 분석이 먼저죠. 개별 분석이 먼저는 아니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개별 분석을 자체를 했는데 이 지역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석이 먼저다? 지역 분석. 그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 지역 분석은 여기가 보통 강남역 사거리 100m는 상업용도로 이용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인 이용을 봐요. 그래서 대충 상업용도로 이용되구나 라고 하는 표준적 이용을 살펴봅니다. 표준적 이용을 우리가 판정하죠. 자, 가격이겠어요? 가격 수준이겠어요? 아까 시세를 보고 가격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가격 수준을 알아봅니다. 가격 수준.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만 해야 돼요? 이제 개별 분석도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그래서 개별 분석으로 가요. 그래서 100m에는 보통 상업용도구나. 나도 상가로 이제 평가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따라서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죠. 그래서 이걸 판정을 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가격이에요. 구체적인 가격이다. 자, 아까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선행하고 개별 분석이 나중에 하죠. 그래서 자, 암기 기법이 자, 따라해보세요. 선지표, 후개최. 그러면 선지표니까 선이 지역이고 지역은 무슨 쪽 이용이 나와줘야 돼요? 표준적. 따라해보세요. 후개최. 그럼 후행은 개별 분석이니까 무슨 이용이 나와줘야 돼요? 채용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어떤 분석을 먼저 한다?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한다? 대분석.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천천히 책에 나와 있는 것만 가볼게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분석이 먼저죠? 그럼 지역은 자, 따라해보세요. 거시적.
거시적은 뭐냐면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시적은 우리 산에 가서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시적은 딱 나무를 본다. 그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어떻을까? 미시적이다. 얘는 거시적이다. 얘는 미시적이고 얘가 전체적이면 얘가 부분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지역 분석 보고 계십니까? 그럼 얘는 거시적이고 그냥 해요. 전체적인 분석이에요. 찾았죠? 그다음에 대상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을 분석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자, 따라서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은 이제 대상에 속해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또 기본서가 나오면 얘기하는데 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사례가 있으면은 이걸 따라해보세요. 인근 지역. 인근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을 분석한다. 그래서 대상부동산이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어요. 속해 있는 게 인근 지역이라고 얘기했나요? 그 다음에 아까 따라해보세요. 선지표. 그럼 얘는 지역 내에 무슨 쪽 이용을 보는 거죠? 표준적, 평균적인 이용을 보고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그 다음 얘가 5번에 보시면 선행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 4번은 제가 좀 후수를 하겠습니다. 개별 분석은 거시적이에요? 좀 미시적이에요? 전체적이에요? 아니면 부분적이에요? 자, 대상부동산의 지역적 요인을 분석했어요? 개별적 요인을 분석했어요? 대상부동산의 채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한다는 단어가 있죠? 선행합니까? 후행합니까? 후행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밑에 지금 4번하고 그 4번을 좀 남겨놓으세요. 제가 이제 후수를 할 텐데 밑에 양가로 3번을 보시면은 자 1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니까 X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아까 표준적 이용은 채용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일단 어떻게 되죠? 개별 분석이 먼저일까요? 지역 분석이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을 본 다음에 채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표준적 이용은 무슨 용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요? 채용. 평균적으로 우리가 상업용이니까 거기도 상업용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 3번 표준적 이용과 채용이 반드시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반드시 표준적 이용이 채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근데 1, 2번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1, 2번 좀 가져가시고. 자,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나요? 그럼 1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1번이 맞나 틀리나? 자, 갈게요. 아까 제가 지역 분석은 무슨 쪽 이용이라고 그랬죠? 표준적 사용 나왔나요? 그 다음에 그 현상과 그 지역 부동산의 가격 수준 판정 나왔죠?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개별 분석은 어떻게 해요? 지역 요인이에요? 그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이에요? 무슨 이용을 판단하죠? 정확하게 맞는 질문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가성비 좋고 요건 아주 그냥 99% 나오니까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동그라미 4번을 왜 안 했냐면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은 121페이지에 밑에 3번에 가격제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제 원칙. 자, 평가사가 지 마음대로 매겨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럼 가격을 매기는데 어떤 규칙과 법칙이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제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13가지 원칙인데 다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거는 동그라미 밑에 양가로 2번에 대내적의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치십시오. 균형의 원칙.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 가장 유력해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대외적인 거에 적합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적합. 이것도 별표 3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격제 원칙이 나온다면 거의 균형과 적합의 원칙이 나올 가능성이 99%예요.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제가 요거랑 연결해 볼게요.
자, 딱 두 가지를 이제 연결해서 자, 가격제 원칙이 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고요. 얘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돼요. 균형의 원칙.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이 균형이라는 자체는 자, 따라보세요. 내부적인 요인. 내부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들어보시면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이 가격이 높게 평가될까요? 낮게 평가될까요? 낮게 평가되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감가를 자, 따라보세요. 기능적 감가. 기능적으로 설계나 설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렇게 기능적 감가가 됐다는 것은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이 대상 부동산 자체입니까? 자체에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부에 대한 관계야. 그래서 내부 안쪽에 구성 요소가 안 맞다는 거죠. 구성 요소 간에 안 맞다는 거죠. 구성 요소는 이제 생산 요소, 설계나 설비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적합과 지역 분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적합의 원칙을 따진다는 것은 만약에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상업지 있어야 돼요? 주거지가 있어야 돼요? 아까 주거지는 쾌적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쾌적성이 중요하고 자, 시장은 주거지가 있으면 장사가 안 되죠, 잘. 그냥입니까? 상업지에 가 있어야 됩니까? 상업지는 쾌적성이 중요해요? 수익성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떨까?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고 해서 이 주택이 높게 평가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아. 다시 갈게. 이건 따르세요. 내부. 이 내부적인 게 주택이 아주 잘 돼 있고 자재가 아주 멋있게 돼 있어서 평가사가 내부만 평가했을 때는 균형의 원칙이 아주 땅고기 나는 거야. 그죠? 근데 딱 문을 열자마자 공동묘지가 있어. 웃지도 않아. 그럼 그 자체입니까? 환경입니까? 환경이 안 좋다는 게 적합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이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외부 환경과 안 맞아요?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과에 대한 적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외부 환경과 안 맞다. 이걸 어긋나는 게 적합의 원칙이라면 자, 아까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은 기능적 감가라는 건 그냥 해요. 고칠 수는 있어요. 치유가 가능하긴 하죠. 대답해봐요. 근데 얘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는 거는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가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죠. 따라서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자, 따라서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이 적합이라는 거는 이 대상 부동산의 내부적인 게 안 맞아서 그래요? 외부 환경과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건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균형은 외부입니까? 이 내부 자체입니까? 요 하나만 보면 되죠. 따라서 개별 분석, 개별 분석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 페이지 가시면, 전 페이지 가셔서 121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번에 대내적인 게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균형은 이 대상 부동산과 외부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내부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부지와 건물의 적합 여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부지하고 건물을 본다는 거는 외부적인 겁니까? 내부적인 겁니까? 내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걸 따라서 기능적 감가. 그럼 이건 자체를 분석하니까 따라서 개별 분석. 찾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적합의 원칙. 넘기시면 대외적인 원칙에 외부적인 적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아까 이 주택이 내부적으로 잘못됐어요. 외부 환경이 안 맞아요. 그럼 시장성이 감퇴됐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감퇴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상가 건물인데 탄광촌이 있으면은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탄광촌이 폐광됐어요. 그럼 내부적인 게 잘못됐습니까? 그 시장성이 감퇴됐습니까?
강탈됐다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이 안 맞다는 거죠. 아시겠나? 그럼 대상부동산이야? 인근 지역이야. 인근 지역과 대상이 불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아까 치유할 수 없는 게 따라오세요. 경제적 감가. 그러면 대별 분석을 해야 돼요? 얘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에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좀 전에 제가 지역 분석에 동그라미 4번을 안 했죠? 자, 할게요. 대상부동산과 지역 내 외부적인 용의 적합의 여부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따라서 적합의 원칙. 그러니까 적합하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치유가 안 되니까 무슨적 감가라고 돼 있나요? 경제적 감가. 지금 잘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 4번 가볼게요. 자, 4번에 가시면 아까 제가 20층짜리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없죠. 그럼 대상부동산에 무슨적인 요소가 안 맞아서 그래요. 내부적인 균형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이걸 따라서 균형의 원칙. 그럼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건 따라서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와 연결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편법이 약간 있긴 한데 그 편법은 나중에 제가 쓸게요. 지금 편법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자, 그럼 전 페이지 가셔서 다른 것들은 그냥 사이드로 가지고 가세요. 사이드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전제되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사이드로. 여기는 그냥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사이드로 가서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 이 두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할 거고요. 지금 전제되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채용의 원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게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돼서 바탕으로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자, 들어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안 변해요? 계속 변해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러면 자, 따라보세요. 시점. 시점이라는 걸 반드시 명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은 거기에 시점이라는 기준 시점,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점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따라서 변동의 원칙. 변하니까 시점을 정해놔야겠죠? 자, 예측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장래를 예측하죠. 그죠? 그럼 미래를 예측하면은 장래는 수익이 안 생겨요? 수익이 생겨요? 생기죠.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익을 이제 환원해 달라는 수익 환원법과 연결해서 장래를 또 예측해서 간다는 거죠. 지금 변동 예측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점은 변동 관련되고 수익은 그냥 장래에 생겨. 그럼 수익을 환원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그냥 이거 참고만 하세요. 아직 기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다음 밑에 양가로 2번에 대내적의 균형의 원칙의 별표가 쳐 있나요? 자, 이건 따보세요. 대내적.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내부적. 그래서 좀 전에 균형의 원칙 기억나시죠? 균형의 원칙 기억납니다. 그러면 기여의 원칙도 그냥 참고를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아까 요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감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7억으로 감가됐어요. 그럼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죠. 그럼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서 가격이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자, 따라서 기여도를 본다. 플러스 알파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가 투자에 대한 적합 판단이기 때문에 자, 기여의 원칙은 한정 가격은 그냥 지우세요. 하지 마. 한정 가격 하지 마시고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더해서 8억이 돼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그럼 한 20억 받으면 투자하시겠죠? 그래서 추가 투자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수익이 계속 체증할까요? 체감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건물을 올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다가 체감할 수도 있죠. 그럼 체감할 때 추가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거기도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한계 효용 층수 계층까지 그냥 투자해서 층수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서 수익 배분의 원칙. 이건 뭐냐면 수익 배분은 자 이건 따라서 내부적.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요? 따라서 생산 요소. 그럼 생산 요소가 요 토지와 건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으면은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나중에 배분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대, 토지에 대한 수익이 지대고 얘는 노동은 임금이고 따라서 수익을 배분한다. 배분하는데 이제 우리가 자본은 이자인데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자, 임금은 안 주게 좀 좁게 주면 나는데 이직할 수 있죠? 그러면 가변 요소에 배분되고 토지 남아서 자, 따라서 토지 잔여법 그런 단어가 있나요? 순수익 산정할 때 이제 토지 잔여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요거는 따라서 자녀, 잉여 그런 단어가 있죠? 자, 이건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져가시고 따라서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만 집에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다른 것들은 기본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쭉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어느 원칙이 또 중요하다 그랬죠? 적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적합. 적합은 이제 체유 원칙의 외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이에요? 외부적이에요? 외부적. 그래서 아까 적합이라는 거는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건 주택이 내부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외부 환경이 안 맞습니까? 외부적인 거죠, 그죠? 맞나요? 자,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그냥요, 경쟁자들이 많아요. 수용급에 의해서 또 경쟁을 하겠죠. 또 대치할 수 있고 또 경쟁인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참고하시고요. 밑에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일반 경제 원칙에 따왔는데 부동산에서 만들어진 원칙이 있어요. 자, 따라서 최유용의 원칙 찾으셨죠? 자, 그래서 자, 채용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어디에서만 적용된다?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부동산만 영향을 주는 특수한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가장 좋은 용도로 써야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 칠판 중에는 용도가 다양합니까? 원래 사용할 때, 생산될 때 이용되는 게 정해져 있죠? 뭐 하는 데 쓰는 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우다가 여성분들은 이렇게 분바른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용도가 다양하다, 다양하지 않다? 다양하지 않죠. 그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그냥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냥 이용해야 돼요? 채이용을 해야 돼요. 자, 연산역 근처는 상업용지잖아요. 공장 져야 돼요? 여기다 상가 져야 돼요? 그게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거죠. 화이팅. 어디에만?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적합도 적혀져 있나요? 적합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자, 얘는요, 이 자체가 외부 환경과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없죠. 그렇죠? 자, 우리가 얘가 강남을 갔는데 막 비싸고 강원도 산골 갔는데 떨어지는 건 아니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지역에 따라 틀립니까? 그 외부 환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적합의 원칙도 그냥입니까? 부동산에만 영향을 줍니까? 두 가지가 부동산 가격에만 주는 특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나? 자, 따라서 최적 가격을 구한다. 그럼 채용과 적합의 원칙이 부동산 가격에서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양가로 5번에 대체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대체가 지금 이렇게 놓기에는 가장 좀 어려운데 대신할 수 있어서 경쟁과 관련돼서 간접적인데 이 대체는 자 따라서 대신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학원 건물하고 옆 건물은 완전히 가격이 틀리진 않겠죠. 그렇죠. 그럼 옆 건물이 사례 부동산이고 얘가 대상 부동산이 되면 서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토지는 다 똑같아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 틀려요.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죠. 대신할 수 있다는 거는
대신할 수 있다는 거는, 자, 대신할 수 있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물리적인 대체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뽑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대체한다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학원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이 마산에서 갖고 오셔야 돼요. 그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인근 지역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대상이 속해 있는 대상과 사례 부동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신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여건물은 그냥입니까? 용도가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따라서 용도고. 자, 우리 학원 건물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옆에 있는 건물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있죠. 이걸 따라서 기능, 효용, 효용 이런 거예요. 기능이나 효용이고, 그 다음에 자, 학원 건물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건물이 만약에 얘가 사례가 100억인데 얘가 1000억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도 비슷합니까? 가격도 비슷하죠. 그래서 용도와 효용과 가격 면에서 대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대체의 원칙을 따지는데,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5층짜리 건물이에요.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둘 다 있으면, 자, 따라보세요. 효용이 같다. 그러면 비싼 게 좋겠어요? 가격이 싼 게 좋겠어요? 그럼 요걸 선택하는 게 대체의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대신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나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나아요? 효용이 높은 게 낫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체한다. 이렇게 해서 대체 원칙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자, 따라해보세요.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이 가장 많이 써요. 그죠? 비교 방식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3방식 모두 적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내가 원가를 구하는데 원가를 못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사례에서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따라서 원가 방식. 내가 수입 방식을 구해서 수익을 구하는데 못 구할 수도 있죠. 그럼 따라서 대체한다. 다른 데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방식 모두 다 적용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대체의 원칙은 대체적으로 다 적용한다.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다시 할게요. 아까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균형과 적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것만 오늘 가져가세요. 가지고 사이드는 어차피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할 테니까 그냥 들으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했어요? 얘가 선행했죠? 따라서 선지표. 여기가 채용이 나와야 돼요? 표준적 이용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채용이 나와야 되겠죠? 맞나요? 얘가 거시적 전체적이면 얘가 미시적 부분적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자, 따라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요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했나요? 요것만 가져가세요. 오늘 가져가는 거. 그럼 적합이라는 거는 요 주택이 잘못됐어요. 환경이 안 맞아서 그래요.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경제적 손실이 와서 따라서 경제적 감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주택을 분석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 관련된 거죠. 오케이?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아까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균형의 원칙은 이 지하 주차장이 없대요. 그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이 내부적인 게 잘못됐습니까? 부지와 거물이 안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건 따라서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치유는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걸 보는 거죠. 아시겠죠? 편법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편법은 제가 1, 2월 달에 가서 쓸게요. 지금 편법을 너무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법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되셨고, 우리가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겨보시면은, 제가 어디서부터 이제 보여드리냐면, 12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자, 125페이지 가시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건, 맨 밑에 가시면, 3방식 7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별표 3개.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쉽게 나온다면, 이게 가로쳐서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로쳐서 나와서, 이 3방식 7방법이, 우리가, 그럼 3방식이라는 건 몇 개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3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7방법은 7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가볼게요. 아까 제가 비교하면, 따라서 비교 방식, 원가를 따지면 원가 방식, 수익 따지면 수익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시장 측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3방식 7방법이에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6방법이었는데 이제 7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데, 이건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아웃라인만 잡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시간이 좀 걸리면 또 오버가 되니까.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요. 맞나요? 그럼 비용은 그냥이요, 만드는 측면이에요. 공급자가 만드는 측면에 가는 거죠. 보고 있나요? 그럼 건물을 지을 때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토지 취득 비용이 들어가고 건자재 값이 들어가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근데 얘는 보통 맨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한번 가보세요. 적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임대료를 부과하는 게 적산법. 근데 가액을 구하는 게 적산 가액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까 봐봐.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냥이야 토지를 취득해야 돼. 그렇지? 그럼 취득 비용이 안 들어가? 들어가. 정말? 그렇죠? 그냥이야 건물을 올려. 그럼 1층 짓는데 그냥이야 돈이 들어가. 그렇지? 그럼 그냥이야 계속 들어가. 싸가지고 그걸 더해서 적산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 갔어? 저건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서 계산한다는 거는 다 비용을 싸서 가니까 적산이 나오면 다 원가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뭔 얘기 아시겠어? 그 다음에 봐봐봐. 요거 아까 따라서 비교 방식. 옆에 있는 거와 비교했죠?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비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비교해서 준한다. 그러면 사례부동산이 1억이라면 대상도 1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비교해서 준한다. 그러면 1억이면 나도 1억이라고 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비교 방식은 거의 비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온다? 비준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수입 방식은 되게 쉬워요. 따라서 수입. 수입 방식은 수익이 다 나오거든요. 그죠? 지금 보고 있어요? 어머머, 쉽다, 야. 수익 방식은 뭐가 다 들어간다고? 수익 들어가잖아요. 내 말에 맞잖아요.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시장은 그냥요, 비교해요. 그럼 거래 사례를 비교하고 임대 사례를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비교해서 준한다, 비준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적어드릴 거거든요. 적어드리는데 지금 안 하는 게 이게 했다가 굉장히 오버되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50분하고 10분 쉬는 게 우리 딱 정해져 있거든요. 시간이 되셨죠? 좀만 쉬었다 갈게요. 쉬십시오.